생물 공부의 핵심은 부분적인 암기가 아닌 전체적인 이해이다. 가을 학기가 시작된 캠퍼스. 생물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영군을 만났다. 문제가 있다. 당시 정영군은 보통의 학생들처럼 개념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는 과목이라도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줄글로 된 내용들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좋아하던 과목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고 고민은 커졌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생물을 공부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계속하던 정영군은 어느 날 자신이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러던 중에 개념서를 봤더니 그림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문제를 봤더니 그와 유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면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들이나 그런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기호화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정영군은 가장 먼저 목차를 읽는 것부터 시작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차는 읽지 않고 본문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영군은 목차를 읽는 과정을 강조했는데 나중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목차에서 호흡기라는 단원을 보면 예전 신문기사에서 봤던 매연이 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다. 차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와 연관돼서 시사 내용이나 아니면 제 경험에 따른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떠올라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 외울 때 그 부분이랑 연관돼서 외우게 돼서 좀 더 기억에 잘 남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떠오른 내용들은 목차 옆에 기록했다. 비단 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미리 보는 것은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목차를 보고 나면 다음은 본문을 읽을 차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소단원의 주요 개념들을 꼼꼼하게 파악하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내용들을 써넣을지 정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서 저는 그 대단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어떤 내용들이 내가 몰랐는지 필요한지를 간추려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파악되면 그림의 위치와 배열을 구상해야 한다. 본문의 수많은 그림들과 넘치는 정보를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그림과 줄글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 몸속 장기들의 위치를 생각하고 각 장기마다 정리할 내용의 양을 고려하면서 장기와 장기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목차에서 봤던 전체적인 흐름과 대단원 서단원을 통해서 봤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장기들의 위치를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가, 각 내용들을 어느 정도 위치에 써넣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장기들 간의 연관성을 가장 쉽게 기호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대충의 틀을 잡는 중요한 단계에 속해요. 이 단계만 잘 해내게 되면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이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 또 어느 정도는 내용이 외워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종이에 그림을 그릴 차례. 먼저 개념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림들을 토대로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릴 때 앞서 구상했던 것을 생각하며 각 장기의 위치를 적절히 배치한다. 이때 장기의 모양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는 것이 포인트다. 장기들을 다 그리고 나면 개념서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해당 장기 옆에 정리한다. 수많은 개념들 중 어떤 개념을 적을지 자신만의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데 정영군은 장기의 기능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생소한 개념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내용을 다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각 장기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그림이 완성된다. 장기들 간의 연관성과 겹치는 개념들을 한눈에 표시하기 편하다는 것 또한 그림으로 정리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다. 이렇게 영양소와 소화 단원의 내용이 종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됐다.
개념서의 내용이 어떻게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입에서의 소환은 핵심인 저작 운동과 연동 운동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끝냈다. 그리고 다음 소단원인 위에서의 소환은 위의 두 가지 운동과 위액 성분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개념서에서 한 페이지나 차지하는 소장에서의 소환은 소장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쓰고 소화액 성분과 기능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그림과 소화액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던 대장에서의 소화 부분도 네 줄로 간단히 정리했고, 또 개념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간과 쓸개, 이자 부분 역시 기능 위주로 몇 줄로 정리했다. 소화된 영양분의 흡수와 이동은 몇 개의 화살표와 그림 하나를 추가시켜 간단하게 표시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일단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내 손으로 직접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나 형태 같은 게 좀 더 기억에 잘 남고요. 또 그림을 그리고 개념을 써놓고 그러는 동안에 그 개념과 장기들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잘 외워지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에서 그 그림을 접했을 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렸었구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더 문제 푸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생물 수업 시간.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받고 또 필기를 하고 있을까? 잠시 수업 시간을 들여다보니 선생님 강의는 그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서나 유인물에 필기를 하고 있었다. 주로 교과서에다 하고 있어요. 공책 정리할 때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빨간색으로 적고요. 웬만한 교과서 내용은 검은색으로 적어요. 그냥 밑줄 치라는 거 밑줄 치고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 표시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은 그림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찾지 못한 채 수업 내용을 필기하고 있었다. 내가 생물 공부했던 거 가르쳐주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생물 공부를 하는지 좀 알고 싶어. 좀 한 명씩 말해볼까? 저는 그냥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문제집 한번 읽어보고 그냥 공책에 계속 쓰면서 외웠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거 보면서 필기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냥 다 받아 적었어요. 이번에는 학생들의 노트와 교재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노트에 줄글로 필기를 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색 볼펜을 활용해서 화려하게 정리를 한 학생도 있었다. 또 아예 노트를 쓰지 않고 개념서에 바로 필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수만큼 각자의 공부 방법과 정리법은 다양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거랑 식별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거랑 내가 모르는 거랑도 그동안 학생들이 각자 공부했던 방식과는 전혀 색다른 공부법. 학생들은 조금은 막막한 표정으로 정연군의 설명을 들었다. 과연 이들이 정연군의 공부법을 따라할 수 있을까? 실험 시작 1일째, 정연군의 설명을 듣고 각자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 그중 혜인 양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 먼저 목차부터 읽는 혜인 양. 여기까지는 그럴듯하다. 그런데 목차를 읽고 나서 혜인 양이 바로 개념서의 본문을 읽기 시작했다. 목차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개념서를 읽어보더니 바로 노트에 정리를 시작했다. 결국 혜인 양은 종이를 넘겨 뒷장에 정리를 계속했다. 개념서를 보면서 구상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선별해서 어떤 그림으로 그릴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개념서의 그림과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던 혜인 양. 어떻게 그리지? 못 그리겠어. 대충이라도 못 그리겠어. 교과서를 읽고 구상을 아무리 해봐도 들어가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적으면 개념서 같고 이게 진짜 내가 정리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돼서 이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학교 친구인 지수양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지수양은 먼저 개념서를 꼼꼼히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개념서의 내용을 열심히 쓰고 있었다. 언뜻 보면 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문제가 있었다. 개념서를 여러 권 놓고 모든 정보를 다 옮겨 쓰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나 중요한 정보를 놓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땐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책의 내용들을 다 합쳐야 되니까 그 개념들이
어느 책엔 나와 있고 어느 책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렸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림은 대부분 비슷하게 따라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개념을 선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개념서의 모든 내용을 다 적으려다 보니 시간은 오래 걸리고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을 위해 중간 점검이 필요했다. 너희들이 내가 저번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 번씩 그려봤을 거야. 그래서 그거 그려보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점들이 있었어? 책마다 좀 나와 있는 게 다르잖아요. 좀 그림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쓸개가 생략돼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이자가 생략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집. 기다렸다는 듯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 공통적으로 개념서의 내용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쓰려고 구상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추려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정말 너무 간추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 써보자 해서 다 써봤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새 제가 개념서를 뱉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참고서 여러 권 보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정연군은 다시 구상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2단계에서 파악한 주요 개념들을 3단계인 구상 단계를 통해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다. 정연군은 이 방법이 낯선 학생들을 위해 구상 단계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킨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오래 공부를 해왔고 또 저만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그 다음 그리기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개념서를 정리하는 과정이랑 구상하는 과정이랑 그리기를 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면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념서를 읽을 때 자신한테 편한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한번 해준 다음에 그렇게 구상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기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실험 5일째. 중간 점검 후 다시 학생들을 찾아갔다. 보경량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그냥 개념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던 전과는 달리 정연군의 조언대로 개념서의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는 과정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고 나서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핵심 개념들을 선별했다. 정연군은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보경량은 그렇게 개념들을 정리한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의 모양은 최대한 간결하게 처리한 후에 노트 정리를 통해 걸러진 핵심 개념들을 그림으로 옮겨 적었다. 지난번 그림에 비해 한결 간결하고 정리된 느낌이다. 책이나 개념서를 보고 할 때는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설명이 길게 나와 있어서 그림으로 다시 옮겨서 그리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제가 노트에 정리한 걸 보고 그림을 그렸을 때는 한눈에 들어오니까 더 그림을 그리기가 쉬웠고 그리고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던 혜인 양도 소화액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장으로 그려냈다. 특히 입에서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왼쪽에 따로 정리하는 센스도 보였다. 세 권의 개념서를 한 장으로 정리하려다가 난관을 겪었던 지수양도 간결하게 정리를 해냈다. 거기에 추가되는 개념은 메모지를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연양은 기본 그림과 개념은 검은색으로 쓰고 각 장기의 활동이나 상호작용 등은 색볼펜으로 정리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었다. 개념서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거고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돼 있는 거라서 오랫동안 기억을 계속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데 다시 그리기에는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리는 것보다는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를 사용해서 내용을 덧붙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